25년차 직장인의 퇴근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 오후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간선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정현우는 오늘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회사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견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죠. 12월 초겨울 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류장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귓가에 꽂혔거든요. 고개를 들어 건너편을 바라본 순간 정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 4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의 옆모습은 8년 전 기억 속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죠. 최유진, 정현우의 전 아내였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어요. 남자아이는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분홍색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정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마와 눈매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버스가 왔지만 정현우는 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죠. 유진과 아이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버스가 저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정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2017년 가을, 어머니 박선자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날을 말이에요. 현우야,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라. 최 선생님 따님이 너 만나고 싶다는데 대기업 임원 외동딸이야. 유진이는 집안도 그렇고 성격도 너무 강하잖니. 내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다 안다니까. 당시 정현우는 승진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형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팀장 승진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죠. 회사에서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지쳐서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였던 2015년 둘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북촌 한옥마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선자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요즘 애들은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시어머니, 제가 지금 담당하는 수업이 일주일에 15시간이나 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담당이고 뭐고 애 낳으면 어차피 그만둬야지. 우리 현우가 버는 돈이면 너 혼자 살기엔 충분하잖아. 유진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현우가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죠. 결정타는 2017년 봄에 왔습니다. 유진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정현우의 회사로 찾아갔던 날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어머니 박선자가 정현우와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현우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 유진이랑은 안 맞아. 최 선생님 따님은 35살의 조건도 좋고 집안도 강남에 30평대 아파트가 세 채래. 내가 이혼하면 내가 중간에서 다 정리해 줄게. 유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남편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요. 정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명확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유진은 그날 저녁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오빠 최민석의 집으로 가서 며칠을 울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정현우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정현우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어머니는 잘된 일이라며 오히려 기뻐했고 정현우는 그저 회사 일에 더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현우는 팀장을 거쳐 이제 부장 직급까지 올라왔어요. 연봉은 9,50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겠죠. 버스 정류장에서 유진과 아이들을 본 다음 날 정현우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지민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현우는 회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유진을 본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현우는 점점 초조해졌죠.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유진과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유진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20분 정도 걸어가자 작은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이들은 그네를 타기 시작했죠. 정현우는 놀이터 밖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아이의 움직임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네를 타다가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여자아이가 오빠를 걱정하는 듯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놀았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에 가까워졌죠. 그날 저녁 정현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흘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습니다. 최유진은 현재 성동구 행당동 빌라 2층에서 쌍둥이 남매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남자아이 이름은 최준서, 여자아이 이름은 최서아. 둘 다 8살이고 근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최준서는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을 앓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술 비용은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정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유진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자신은 8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회사 일에 매달리며 편안한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평온을 즐기는 동안 유진은 아픈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 날 정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심장내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죠. 오후 2시 유진과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준서는 검사복을 입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현우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유진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준서는 엄마 괜찮아. 나 안 아파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정현우는 그날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준서 환자의 치료비를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원무과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후원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정현우는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주일 후 정현우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내는 메시지였죠. 유진 씨, 정현우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사흘 후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답장이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이들 얘기입니다.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이틀이 지나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뚝섬 유원지역 근처 벤치에서 봐요. 정현우는 메시지를 보고 또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정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까요? 토요일 오후 정현우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12월의 한강은 쌀쌀했지만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긴 패딩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8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유진은 벤치 반대편 끝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강물만 바라봤어요. 정현우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내 아이들 맞죠?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이제 와서 왜요?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왜 나타나서 이러세요?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유진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안도 변변찮은 게 애나 낳아서 매달리겠다고. 그 말을 듣고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유진 씨, 나는 정말 변명은 필요 없어요. 나는 이혼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고민 끝에 혼자 낳기로 했죠. 쌍둥이인 줄도 몰랐어요. 출산 직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알았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서가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오빠가 도와줬지만 결국 혼자 감당해야 했죠.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승진하고 연봉 받고 편하게 살았겠죠. 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 하겠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병원비 후원한 거 알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정현우는 고개를 들고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유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책임이요? 8년 전에 책임 다했어야죠.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유진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해요. 아버지 없어도 잘 크고 있어요. 굳이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유진 씨. 정현우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정현우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탓도 바쁜 일정 탓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현우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지민 차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건강상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12월 중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현우는 퇴근 후 또다시 행당동 쪽으로 향했어요. 유진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6시쯤이었거든요. 6시 15분쯤 준서와 서아가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준서는 여전히 걸음이 느렸고 서아가 오빠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이 빌라 입구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오빠를 붙잡았지만 준서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현우는 반사적으로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가 왜 그래요? 정현우가 달려가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아프다고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즉시 자신의 차로 준서를 안고 달려갔어요. 서아도 함께 태우고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차 안에서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운전대를 꽉 쥔 채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너희 엄마 아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 금방 나아질 거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준서를 데려갔습니다. 정현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서아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정현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꽉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유진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엄마. 서아가 유진에게 달려갔고 유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우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어떻게... 길에서 아이들을 봤어요. 준서가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유진은 잠시 정현우를 노려보다가 곧 의사를 찾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현우는 대기실에 남아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유진이 준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준서는 링거를 맞은 듯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당신 차로 왔으니까 집까지 태워줄 수 있어요? 유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유진과 준서가 앉았고 서한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0분 정도 달려 행당동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정현우는 차에서 내려 유진을 도와준서를 부축했습니다.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준서가 힘들어하자 정현우가 아예 업었어요. 준서는 아버지 등에 엎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데 아이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요? 집 문 앞에 도착하자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현우는 준서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작은 투룸 빌라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낡은 가구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유진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유진 씨, 수술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초에요. 1월 11일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알아야 해요. 나도 아버지니까. 유진이 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요? 8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책임은 이미 제가 지고 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유진이 문을 닫으려 하자 정현우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적어도 수술비만이라도 내게 해줘요. 그것도 안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죄책감 때문에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 아프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내가 옆에 없어서, 내가 책임을 안 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유진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돌아섰어요. 내일 당장 연락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변을 맴돌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혼란만 줄 뿐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현우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현우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아심장내과 교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교수를 붙잡았어요. 교수님, 최준서 환자 보호자인데요. 수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시면 어머니께서 다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아버지인데 사정이 복잡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간호사에게 상담실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교수는 준서의 의료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증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2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해왔지만 더 이상 약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최소 2주일은 입원해야 하고 석 달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3,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중환자실 비용이나 추가 검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4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예금이 1억 원이 넘었고 필요하다면 대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진이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가였죠. 병원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정현우는 한지민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씨, 미안한데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요. 네,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 있어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유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정현우는 행당동 빌라 앞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준서에게는 로봇 장난감을, 서아에게는 인형 세트를 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눌렀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정현우는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과 아이들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정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왜 또 여기 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아저씨. 준서가 정현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아도 수줍게 웃었어요.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올라갈게. 네, 엄마.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가자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준서 수술 때문에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4천만 원 준비됐어요?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정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알아봤어요. 수술비하고 입원비 합쳐서 최소 4천만 원은 필요하대요. 유진 씨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최민석 씨 말이에요? 그분도 자기 가족 있잖아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현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전액 낼게요. 수술비뿐 아니라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질게요. 싫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요?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유진이 정현우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당신이 돈만 내고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생겼다가 또 사라지면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요? 정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손을 빼려 했지만 정현우는 더 꽉 잡았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약속해요. 이번엔 끝까지 책임질게요. 아이들한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증명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할게요. 지금 당장은 준서 수술만 생각해요.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해도 돼요. 유진이 한참 동안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수술비는 받을게요. 하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줄게요. 아이들한테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당장 말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려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만나려면 미리 연락하고 제가 허락할 때만 와요. 그것도 알겠어요. 유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월 11일이 수술 날짜예요. 그날 오전 8시까지 병원으로 와요. 아이들이 당신을 봐도 이상하지 않게 적당한 핑계를 대겠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당신 의무예요. 유진이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그날 저녁 정현우는 어머니 박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어요. 엄마 나야. 어머 현우야. 웬일이니?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혹시 결혼 얘기라도 나온 거야? 정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나 아이가 있어요. 쌍둥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자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유진이가 이혼하고 낳은 아이들이에요. 8살 쌍둥이 남매예요. 뭐? 박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우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연히 아이들을 발견한 것, 준서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 수술이 필요한 것까지. 현우야, 정신 차려. 그게 정말 내 아이라는 확신이 있어? 있어요. 준서는 내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혈액 검사라도 해봐야지.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기는 걸 수도 있잖니. 엄마. 정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박선자가 깜짝 놀라 말을 멈췄어요. 유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검사를 한다고 해도 내 아이가 맞을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현우야. 엄마가 8년 전에 한 말 기억해요? 유진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진 거예요. 박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랐던 거야. 집안도 좋고 너한테 도움이 될 사람 말이야.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뭐예요?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이요?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진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요. 엄마 의견은 듣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수술 끝나고 안정되면 한번 데리고 갈게요. 손주 얼굴이나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정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언제나 지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수술일이 다가올수록 정현우는 불안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월 11일 오전 정현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7시 40분이었어요. 문을 노크하자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네. 준서는 어때요? 금식 중이라 힘들어해요. 들어와요. 병실 안에는 준서와 서아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서아는 오빠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준서가 정현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서야, 오늘 수술 잘 받고 씩씩하게 나와야 해.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면 훨씬 좋아진대요. 그럼 친구들이랑 축구도 할 수 있대요.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오전 8시 30분 수술실 간호사들이 준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준서는 유진과 서아에게 손을 흔들며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정현우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서아는 정현우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정현우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 금방 나올 거야.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정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희 엄마가 아저씨 소중한 사람이거든. 엄마 남자친구예요? 아니야. 그냥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야.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낮 12시 40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고 나면 보실 수 있어요.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현우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정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유진 씨. 정현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품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2주일 동안 정현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7시쯤 병원에 도착해서 9시까지 머물렀죠. 처음에는 유진이 불편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현우는 준서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서아와 병원 로비에서 간단한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정현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서는 정현우가 오면 눈을 반짝이며 반겼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오늘은 아저씨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좋아요. 정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이야기,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던 이야기,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이야기까지.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서아도 옆에서 함께 웃었어요. 유진은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정현우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1월 25일 준서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석 달 동안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어요. 정현우는 퇴원 수속을 모두 처리하고 자신의 차로 가족을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준서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유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가도 될까? 아이들이 일제히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현우에게 자기 방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6평 정도 되는 작은 방에 2층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엄마랑 오빠랑 저예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현우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림 속에 아버지는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오자 유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현우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빌라였지만 유진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유진 씨, 여기 산지 얼마나 됐어요? 6년 정도요. 아이들 낳고 나서 오빠가 전세금 도와줘서 들어왔어요. 전세금은 얼마였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지금은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죠. 유진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 많아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요. 초등학교 3곳을 다니면서 미술 수업하고 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어요.
그걸로 생활하기 힘들었겠어요.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값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씩 들었거든요.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최민석 씨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오빠는 진짜 천사예요. 오빠 아니었으면 아이들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정현우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처남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이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 씨, 나도 이제부터 도울게요. 매달 생활비 보태줄 수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돈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 말이에요. 정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계속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8년 동안 부재했던 시간을 돈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시간을 낼게요.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유진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만요. 일요일은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정현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유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가까운 놀이터에서 놀았고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갔죠.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2월 첫째 주 토요일, 정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집들이 개미처럼 작아요. 그치? 높이 올라가면 다 작아 보이지. 아저씨, 저기 한강도 보여요. 서아가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현우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정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저씨가 너희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우리도 아저씨 좋아요. 준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현우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앞으로도 계속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진짜요? 다른 데 안 가요? 응, 안 가. 절대 안 가.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현우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2월 중순, 정현우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 씨, 아이들한테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벌써요? 벌써가 아니에요. 이미 한 달 넘게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이들도 저한테 마음을 열었고요. 이제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유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컵 속의 차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당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그럼 시간을 두고 기다릴게요. 끝까지요.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얘기할게요. 하지만 제가 말할 거예요. 당신은 옆에 있기만 해요. 고마워요, 유진 씨. 2월 셋째 주 토요일, 네 사람은 한강공원 뚝섬 유원지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시작되는 계절이었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현우는 돗자리와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서아야, 이리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돗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땀으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이었죠. 유진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 아빠 보고 싶었니? 준서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헤어졌어.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이 있는 줄 몰랐어. 왜요? 엄마가 말 안 했거든. 엄마 잘못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우는 옆에서 유진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너희를 발견했어. 그리고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어. 준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진이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준서야, 서아야. 아저씨가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정현우를 바라봤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라고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준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현우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왜 진작 말 안 해줬어요? 우리 아빠 없는 줄 알았잖아요. 준서가 울면서 정현우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정현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서아도 다가와서 정현우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죠. 유진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정현우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야, 아빠는 아빠 집이 따로 있어. 그런데 자주 만나러 올 거야. 왜요? 친구들 아빠는 다 같이 사는데. 그건 좀 복잡한 어른 사정이 있어. 준서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유진과 다시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준서야, 아빠가 약속할게. 매주 토요일마다 꼭 만나러 올게. 그리고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전화해도 돼. 진짜요? 응, 진짜야. 준서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했죠. 그날 저녁 정현우는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현관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요? 내일은 못 와. 토요일에 다시 올게. 왜 토요일에만 와요? 매일 오면 안 돼요? 서아가 삐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쪼그려 앉아 서아의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아야, 아빠도 너희랑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조금만 참아줄 수 있지? 네. 서아가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현우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정현우와 유진만 남았습니다. 계단참에서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걸 물어볼 거예요. 왜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사는지,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때 가서 대답할게요. 솔직하게요. 유진이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정현우 씨, 진짜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각오되어 있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또 상처 주면 그땐 정말 용서 못 해요. 포기 안 해요. 약속해요. 유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볼게요. 한 번만요. 정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기회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현우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준서가 자신을 안고 울던 모습, 서아가 매일 와달라고 조르던 모습. 자신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8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고 준서와 서아는 3학년이 됐어요. 정현우는 입학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유진이 말렸습니다. 아직 학교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현우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셋째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박선자가 갑자기 유진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오후 4시쯤 유진이 급하게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여기 왔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이 학원 가고 없을 때 찾아왔어요. 지금 현관문 앞에 계세요. 정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갈게요. 회사에서 급하게 조퇴를 하고 행당동으로 달려갔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죠. 빌라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 박선자가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현우야, 내가 나한테 전화로 얘기했잖니.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전화로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왜 멋대로 찾아온 거예요? 박선자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나중이 언제야? 벌써 2달이 지났잖니. 엄마도 궁금하다고.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시간 맞춰서 제대로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싫어. 나 오늘 보고 갈 거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유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선자가 유진을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최유진 씨.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최유진인가?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유진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주들 보러 왔지. 내 친손주잖아. 아이들은 지금 학원 갔어요. 못 보실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몇 시에 와? 유진이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현우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오늘은 그냥 가요. 다음에 제대로 시간 내서 만나게 해줄게요. 아니야. 나 오늘 볼 거야. 그 애들이 정말 내 자식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엄마. 정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메아리가 울렸죠. 박선자가 깜짝 놀라 정현우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이들은 제 자식이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러시는 거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제발 돌아가세요. 박선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남편 들고? 남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 엄마예요. 아이들 엄마? 이혼한 사이잖아. 유진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돌아가시죠. 아이들 만나시려면 정현우 씨와 시간 맞춰서 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박선자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정현우 씨 어머니시잖아요. 하지만 여긴 제 집이에요. 원치 않는 손님은 받을 수 없어요. 박선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현우야, 너 후회할 거야. 그 여자랑 다시 엮이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어머니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자 정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유진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는 말 안 할게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정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왜 유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집안이 변변찮아서? 아니면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현우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막을게요. 어머니한테 확실히 선을 그을게요. 그날 저녁 정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유진 씨 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현우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 여자가 너한테서 돈만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넌 모르는 거야. 여자들은 다 계산적이야.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웠어요. 내가 한 푼도 안 줬는데 뭘 뜯어낸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박선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한 번 이혼한 사이잖니. 엄마가 그때 하신 말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엄마 책임이 커요. 뭐? 유진 씨가 이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저한테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한 얘기를 우연히 들었대요. 그때 엄마 말에 제가 제대로 반박도 못했고요. 박선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48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진 씨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현우야. 그리고 손주들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시간 잡아서 모실게요. 아이들 집에는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정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까지 선을 긋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간섭이 자신의 가족을 흔들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었죠. 정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벚꽃 구경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때로는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정현우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정현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정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준서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가벼운 놀이기구 정도는 탈 수 있게 됐거든요. 아빠, 저거 타고 싶어요. 서아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타자. 준서는 어때? 저도 타고 싶어요. 세 사람은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정현우는 준서와 서아 사이에 앉아 두 아이를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놀이기구를 몇 개 타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준서가 햄버거를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정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긴 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준서야, 그건 조금 복잡한 일이야. 왜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데. 서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정현우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오래전에 헤어졌잖니. 다시 같이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빠도 많은 걸 준비해야 해. 그럼 언제쯤이요? 아빠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엄마한테 다시 잘해드리려고 말이야.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예요? 응.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정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그리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게 아빠의 잘못이야. 서아가 정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현우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다니. 고마워, 서아야. 아빠가 꼭 노력할게.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정현우는 유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단참에서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진 씨, 아이들이 오늘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해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혼란만 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이들은 솔직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정현우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는 어때요? 나랑 다시 시작할 생각 전혀 없어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상처 안 줄게요. 이번엔 절대로.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킬 거예요. 꼭요.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8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진이 먼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유진 씨도 안녕히 주무세요. 정현우는 유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과연 유진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4월 넷째 주 정현우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원 승진이었죠. 이사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연봉도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했어요. 부장님 축하드려요. 이번 승진 확정이래요.
한지민 차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8년 전에도 승진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승진하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왜요? 아이들이랑 시간 내기가 어려워질까봐. 토요일마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현우 씨, 일은 중요해요. 아이들도 그걸 이해해야죠. 억지로 시간 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만나요. 하지만 대신 아이들이랑 통화는 자주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최대한 시간 내려고 노력할게요. 5월이 되자 날씨가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현우는 임원 승진 후 업무가 많아졌지만 매주 토요일만큼은 어떻게든 시간을 냈어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정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을 구경하고 하늘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죠. 준서는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서하는 꽃을 따서 화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예뻐요? 서하가 만든 꽃 화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들레와 토끼풀로 만든 소박한 화관이었죠. 정말 예쁘다. 서하가 만든 거야? 네. 아빠 머리에 씌워드릴게요. 서하가 정현우의 머리에 화관을 씌웠습니다. 정현우는 웃으며 그대로 두었어요. 준서가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지금 꼭 왕자님 같아요. 그래. 그럼 너희는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현우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돈도 명예도 승진도 이 순간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유진이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서아가 신이 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아빠가 화관도 쓰고 그랬어요. 유진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현우를 향해 작게 웃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즐거웠어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정현우는 놀랐습니다. 유진이 먼저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현우 씨, 그동안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사라질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3달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만나러 오는 거 보니까 진심이구나 싶더라고요. 정현우는 유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진심이에요. 이제는 아이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요? 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있어요? 정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 수 없어요. 유진 씨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어요. 8년 전에는 쉽게 포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바보였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어머니 편만 들었냐고.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들어도 마음이 안 풀려요. 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유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반복 안 시킬게요. 약속해요. 유진이 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여전히 싫어하시잖아요.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8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정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유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조금씩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줄게요. 지금 당장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요. 그 후에 결정해요. 알겠어요. 1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년의 공백, 그 긴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어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정현우와 유진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주말마다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가까워지는 걸 보며 행복해 했어요. 준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시간이 필요하대. 왜요? 빨리 결혼하면 안 돼요? 정현우는 웃으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신중한 분이야. 그리고 아빠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빠는 변했잖아요. 맨날 우리 보러 오시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해.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6월 넷째 주 정현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박선자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어머니가 사는 송파구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어머, 현우야. 무슨 일이니?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 마주 보았습니다. 정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유진 씨랑 다시 결혼하려고 해요. 박선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들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유진 씨도 생각 중이에요. 엄마 축복만 있으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한번 헤어진 사이가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지기 마련이야. 우리는 다를 거예요. 박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뭔데요?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 나는 유진 씨를 사랑해요. 8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준서랑 서아요. 엄마의 손주들이에요. 박선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주들. 네. 엄마도 만나봐요. 그럼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내가 그 애들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들인지. 박선자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번 만나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고마워요, 엄마. 그날 오후 정현우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어머니가 아이들 만나고 싶대요. 그래요? 네. 제대로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괜찮을 거예요. 알겠어요. 언제로 할까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한강공원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네 사람은 한강공원 여의도 물빛광장에 모였습니다. 박선자는 정현우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정현우가 아이들 손을 잡고 다가갔습니다. 준서와 서아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유진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박선자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특히 준서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저 아이가, 네, 준서예요. 그리고 이쪽은 서하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서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서하도 수줍게 인사했어요. 박선자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준서야, 서하야.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하구나.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 아빠랑 엄마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너희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됐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선자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집안만 따지고, 돈만 따지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박선자가 일어나서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늙은이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정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준서와 서아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섯 사람은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박선자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준서야, 학교는 재밌니? 네, 할머니. 저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똑똑하구나. 서아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미술 선생님이 저 그림 잘 그린대요. 할머니한테도 나중에 그림 그려줄래? 네. 정현우는 뒤에서 유진과 나란히 걸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변하셨네요. 손주들을 보니까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현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유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유진이 놀라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결혼하자고요. 이번엔 제대로 아이들이랑 함께.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1년도 안 지났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매일매일이 아까워요. 유진 씨랑 아이들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요. 정현우 씨,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 한참 동안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정현우가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앞서 걷던 아이들과 박선자가 뒤돌아봤어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안 와요? 정현우는 웃으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서아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정현우는 한쪽 팔로 유진을, 다른 쪽 팔로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좋다고 했어. 진짜요? 서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이제 우리 네 식구같이 살 거야.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선자도 다가와서 네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축하해, 현우야. 이번엔 꼭 행복하렴. 네, 엄마.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저녁 5사람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선자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우겼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주문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박선자가 유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진 씨, 잠깐만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이 식당 밖에서 따로 서 있을 때 박선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8년 전에 내가 한 말들 다 잘못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잊어요. 유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못 봤어요. 집안인이 뭐니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어머님도 저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내 욕심이었어요. 현우가 좋은 집안 사람 만나서 내 체면이 서길 바랐던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진이 박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정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이 왔습니다. 정현우와 유진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크게 치르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 씨,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요? 작은 곳이 좋아요. 호텔이나 그런 데 말고 아늑한 곳으로요. 한옥 웨딩은 어때요? 북촌에 괜찮은 한옥이 있다던데. 좋아요. 그곳으로 해요. 결혼식 날짜는 9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초대 인원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합쳐서 50명 정도였어요. 8월 중순, 정현우는 유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유진의 빌라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어때요?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인데 33평이래요. 괜찮네요. 학교는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거리래요. 그럼 여기로 해요. 아파트 매매가는 13억 원이었습니다. 정현우가 6억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유진의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유진 씨, 미안해요. 내가 더 벌어서 빨리 대출 갚을게요. 괜찮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함께 갚으면 돼요.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왔습니다. 결혼식을 2주일 앞둔 어느 토요일, 정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복을 맞추러 갔어요. 준서와 서아는 처음 입어보는 정장과 드레스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나 멋있어요? 준서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정말 멋있어. 우리 아들 왕자님 같다. 나는요? 나는 예뻐요? 서아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공주님 같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9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북촌의 한옥 웨딩홀은 아담하고 고즈넉했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가 유진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정현우는 유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당신도 멋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줄에는 유진의 오빠 최민석이 맡았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8년의 시간을 견디고 각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서로에게 돌아온 두 사람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두 아이 준서와 서아도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준서와 서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곁에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정현우는 한쪽 손으로 유진의 손을, 다른 쪽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도 서아의 손을 잡았죠. 이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현우와 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서와 서아도 울컥했는지 눈을 훔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박선자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손주들도 이렇게 예쁘고요. 제가 정말 복 받았어요. 하객들이 웃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현우의 회사 동료들도 왔는데 한지민 차장이 정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정말 화목해 보여요. 고마워요, 지민 씨. 지민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줬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한지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네 사람은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짐은 미리 옮겨놔서 오늘 바로 입주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와, 우리 방 진짜 커요. 발코니에서 한강이 보여요.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현우와 유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네, 드디어요. 오래 걸렸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8년이나 걸렸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영영 못 올 수도 있었잖아요. 유진이 정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받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죠.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첫 가족 식사였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해요. 정현우가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잔을 들었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준서가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빠,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응, 매일 같이 먹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정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가족. 그 말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준서와 서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준서는 그릇 닦고 서아는 수저 정리해 줄래? 네. 네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면서요. 정현우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설거지하는 평범한 순간이 바로 행복인 거죠. 밤이 되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정현우가 준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아들. 아빠,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아빠는 절대 안 떠나.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현우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서아 방에는 유진이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정현우는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님과 공주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엄마,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죠?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서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방을 나오려다 정현우를 발견하고 웃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한강은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현우가 유진을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요. 8년 전에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현우가 유진을 돌려 마주봤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고요. 우리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유진이 정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그리고 훌륭한 엄마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8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놓쳐버린 시간들,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박선자의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사랑이 다시 가정을 세웠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음이 있었고, 뒤늦었지만 책임을 졌고,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정현우는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곳에서 준서와 서아가 편안히 잠들고 있겠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아버지로서, 진짜 남편으로서의 시작. 정현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정현우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사랑해, 우리 가족. 밤은 깊어갔지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년의 공백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